안녕하세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그림 13-8 그 위에 있는 사진은 정상적인 서 있을 때 뼈만 무릎 관절을 이렇게 돼 있으면, 근데 이제 정확하게 일자가 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쪽이 이제 바깥쪽이 될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퇴골이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구부러져 있죠. 여기 이제 120도 정도 되는 건데, 여기서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약간 사선으로 내려가죠. 거기서 경골은 똑바로 서 있으니까 사선으로 내려서 이 정도 각이 돼요. 경골과 대퇴골과 경골의 각이 한 170에서 175도 정도 된다. 일자가 아니라 그래서 바깥쪽으로 약간 이렇게 외번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상이고요. 여기서 과도하게 외번되는 이게 X자 다리라고 하고, 안쪽으로 이렇게 되는 게 이제 O자 다리인 거죠. 그래서 각도를 보면 이 각도가 165도 보다 작아지면 X자리 이렇게 돼가지고, 보다 여기가 이제 180도보다 더 커지면 O자 다리,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려와서 그림 13-9는 슬관절 외측에 대한 거죠. 여기가 이제 외측이 되죠. 요거 이렇게 돌려보면 이 가운데가 강력한 인대, 장경인대가 있죠. 장경인대 앞쪽으로 외측관근이 있고, 뒤쪽으로는 대퇴이두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맨 뒤에 이제 비복근이 있고, 맨 앞에는 경골근이 있고, 그 사이에 비골근이 있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비복근 얘기를 다시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있을 때 이 대퇴골 끝부분이 이렇게 평평하지 않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이제 동그랗게 돼서 이제 뒤를 보면 가운데는 움푹 들어가 있고 끝이 이렇게 툭툭 동그랗게 나와 있어요. 비골근이 밑에서 올라와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요 사이로 들어가서 이 안쪽으로 붙고 다시 이 안쪽으로 이렇게 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당기면 무릎이 이렇게 굽혀지고요. 그래서 바깥쪽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근육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다 잡고 있고. 넘어가서 3-11은 후면이랑 내측면을 보여주는 건데, 이렇게 되고 외측과 내측과라고 되어 있죠. 이 외측과가 이 비골보다 밖으로 튀어나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바늘판이 있으면 이 바늘판 안에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경골 밖을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햄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이 뒤쪽으로 나와가지고 경골에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축하면 굴곡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바늘판이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이 바늘판 주위로 동그랗게 인대가 이렇게 바늘판을 감싸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걸을 때 눌리기 때문에 바늘판이 조금씩 밖으로 삐져나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잡아주기 위해서 주위에 인대가 강력하게 있고, 반막양근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뒤로 와서 이제 뒤로 와가지고 일부 힘줄이 이 안에 둥그렇게 쌓는 인대랑 합쳐집니다. 그래서 반막양근을 수축하면 이 인대 주위가 팽팽하게 잡아 당겨지죠. 당겨서 이제 조여져서 이 바늘을 좀 더 탄탄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내측 인대를 이렇게 보시면, 내측 인대 크게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 전 파트, 후 파트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내측 인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 개의 근육이 요 위에서 세 개의 근육이 쭉 와서 앞쪽에 탁 붙죠. 봉공근, 박근, 그 다음에 방건양근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반막양근이 일부를 디스크를 둘러싼다 그랬죠. 그리고 반막양근 일부 섬유들이 인대와 연결이 됐어가지고 이 내측 측부인대를 좀 더 강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그럼 반막양근을 열심히 훈련하면 내측이 탄탄해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인체는 방막양근만 따로 훈련할 수가 없죠. 햄스트링 다 같이 트레이닝 해야 근육 기능이 살아나죠. 넘어가시고,
그림 13-12는 이렇게 있을 때 여기를 제거하고 요 면을 보여주는 거죠. 그 중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십자인대의 앞쪽, 여기 앞쪽이라면 일자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꼬아서 들어가죠. 그리고 후 십자인대도 방향이 결이 이렇게 후 십자인대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위에서 봤을 때 아닙니다. 위에서 봤을 때도 후 십자인대도 약간 이렇게 들어가요. 옆에서 봤을 때 X자 모양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뒤에 비복근 근육 좀 넘어와서 그 상자가 있는데 슬관절 반월판이 찢어짐이 일어나게 되는데, 일어나게 되는 가장 흔한 기전을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서 있는데 무릎을 살짝 굽혀요. 그 다음에 이 발목이든 고관절이든 갑자기 훅 도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반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돌리는 거죠. 그러면 찍어서 갈게 되는 현상이 되죠. 그러면 반월판이 힘이 많이 부위부터 이렇게 찢어지게 되거든요. 이런 현상이 어떨 때 많이 일어나냐면 한 발로 이렇게 기대고 있다. 우리가 물건을 들어서 이렇게 옮길 때, 그때 만약에 한쪽 발로만 체중을 지지하고 이렇게 옮긴다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갈게 되는 현상이 되죠. 이럴 때 잘 찢어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림 14는 이제 오픈 사슬 운동, 닫힌 사슬 운동에 대한 얘기죠. 대퇴골 가만히 있고 경골이 움직이면 열린 사슬 운동이 되고, 반대로 경골이 가만히 있고 대퇴골이 움직인다면 이건 닫힌 사슬 운동이 되겠죠. 우리는 걷는 생활도 많이 하고 앉아서도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두 가지 기능이 같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슬관절의 회전 운동, 이렇게 돼 있다면 이 상태에서도 슬관절은 약간 외회전도 되고 내회전도 되고, 발로 보면 발이 이렇게 있을 때 외회전이 됐을 때 발이 바깥쪽으로 하고 내회전이 됐을 때 발이 안쪽으로 갑니다. 슬관절 회전은 그래서 발끝으로 살펴보면 되는데, 만약 슬관절이 90도로 됐을 때, 완전히 펴진 상태보다 점점 90도로 되는 상태에서 외회전, 내회전 각도가 커지는데, 이 외회전, 내회전 각도의 합이 한 40에서 50도로 정도 된다 그래요. 대신 외회전이 내회전보다 2배 정도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내회전이 한 15도 정도 일어난다고 하면 외회전은 30도 정도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퇴골은 가만히 있고 경골이 움직이면 발끝이 바깥쪽, 안쪽으로 간다 그랬죠. 대신 경골은 가만히 있고 대퇴골이 만약에 이게 외회전이고 내회전입니다. 다시 경골에 대해서는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데, 경골이 만약 외회전 된다면 슬관절 외회전은 고관절에서의 내회전 반대작용이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